네, 반갑습니다. 하와이비치입니다. 선별된 좋은 리포트를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리포트는 메리츠증권의 양승수 연구원님께서 덕산 하이메탈 이렇게 가져오셨고요. NDR 리뷰라고 해서 반도체, 방산, 수소 모두 순항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5월 23일에 나왔는데 제가 오늘 퀀티케이를 보면서 이 내용이 사실 그 퀀티케이를 잘 챙겨보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셨던 내용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퀀티케이, 이제 네이버에서 퀀티케이를 치시면 이렇게 퀀티케이 나옵니다. 그래서 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덕산 하이 메탈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덕산 하이 메탈을 저희가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에 실적 전망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덕산 하이 메탈 1분기 실적 전망에서 회복세가 가시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5월 1일입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 컨콜에서도 이 흐름을 분명히 했다. 이는 반도체 소재주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다만 각각의 회사의 괴리율은 들쭉날쭉하기에 투자자에게 기회가 있다. 이게 오히려 기회로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나스닥에서도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은 조정 후에도 우상향 흐름을 잃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자회사 덕산 네코어스는 방산을 전방 산업으로 갖고 있고 LIG 넥스원 등을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어요. 회복이 안 되면 이상할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덕산 하이메탈 이 뒤로 굉장히 많이 회복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 리포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퀀티케이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보신 상태에서 본 상태에서 리포트를 읽으면 굉장히 리포트가 빨리 읽힙니다. 이거 그냥 제가 체크하는데도 뭐 1, 2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 왜냐면 이미 퀀티케이에서 다 언급을 드렸던 내용들이고 보시면 이제 하이메탈 수급 및 실적 코멘트, 온디바이스 AI로 인한 핸드셋 증가가 FCBGA에 기여하고 있다. 폴더블 증가의 논리다.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된 넵코어스 흐름 부각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한번 다시 볼게요. IR 태용화 내용에 덕산 하이메탈 부분을 한번 잘 보세요. 아직 충분히 모르지만, 뭐 충분히 가능하다. 잘 모르지만. 그래서 탐방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반도체 업황 회복, 방산 호조 수혜가 가능한가 했을 때 이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있었고 폴더블 수요에 대해서도 가동률이 올라오면 우리도 좋다. 이 내용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덕산 하이메탈 내용을 보시면 미얀마 에테르시티 등의 영향까지도 물어봤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덕산 하이메탈에서 인수한 회사고요. 이제 4분기처럼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을 거다. 전체적인 실적이. 그리고 이제 에테르시티는 반도체 공장 수소 저장용기 공급이에요. 매출액이 1년에 1,000억이나 나오고 영업이익률은 10에서 15% 나오는 기업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고 들어가면 지난 11월에 인수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나오고 있어요. 그럼 결국 전방 산업이 반도체란 말이죠. 반도체 어떤 인프라 쪽인데 이런 걸 인지한 상태에서 한번 같이 리포트를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돌아가 보면 물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뭐 작성자, 창작자의 의도를 뭐 이분들이 이런 리포트를 쓸 때 굉장히 치열한 고민을 하고 썼을 테니까 이런 부분을 좀 여러 앵글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내문처럼 매수매도 추천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NDR 리뷰, 방산, 반도체, 수소 모두 순항.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잘 가려면 그 각각의 사업들이 다 잘 됐을 때 정말 큰 파워를 내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1분기 리뷰는 흑자 전환 성공, 덕산 하이메탈 별도 이익률이 15%나 기록하였고 전자 실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그 외에 덕산 넵코어스는 덕산 넵코어스 같은 경우는 지분이 30%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분법으로 가져와요. 덕산 네오룩스의 36.7%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덕산 하이메탈을 얘기할 때 덕산 네오룩스의 가치가 지금 1조가 넘으니까 여기 3천억 정도만 해도 이 회사의 시총을 넘어선다. 덕산 네코엑스의 가치만 해도 아니면 뭐 지분에 대한 어떤 희석을 더블 카운팅을 제외하고자 하는 분들은 덕산 네코어스의 지분 어떤 가치를 50% 정도만 주죠. 그래서 한 1,800억에서 한 1,500억 정도는 뭐 충분히 먹고 들어간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본업이 살아나는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덕산 미얀마의 적자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그래서 덕산 미얀마 같은 경우는 일단 그냥 원래 이제 원재료를 다 수급해서 가공하는 것까지 다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컨셉을 잡지 않고 현지에서 조달해서 마지막 가공만 하는 쪽으로
이렇게 다시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실적이 마이너스는 안 날 거다라고 하는 게 회사 입장입니다. 작년 11월에 인수한 올해 1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되는 에테르시티의 경우 일회성 주식 보상 비용이 포함됨에 따라 예상 대비 부진한 실적. 자, 그러면 이것만 읽어도 뭐가 보여야 되냐면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연간으로 굉장히 좋아지겠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으셔야 됩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본업 성장 지속. 통상적으로 동사 별도 본업 실적은 FCBGA 업황과 연동된다. 그래서 이제 전방이 FCBGA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국내 고객사용 DDR5 물량을 대응하던 공증사의 폴더블 사업 철수로 인해 동사 물량이 증가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쟁사는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예측컨대 이제 MK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이제 사업을 철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확인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고순도 제품으로 물량을 대체함에 따라 수익성도 동반 상승한다. 이런 흐름이 점점 오고 있다는 얘기고 이번에 기존에 공급하던 페이스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풀 같은 겁니다. 이제 범프와 범프 사이를 그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풀 같은 걸 붙여주는데 그런 걸 페이스트라고 보면 돼요. 페이스트가 그런 의미로 쓰이고 반도체 범핑용으로 사용되는 페이스트 7 제품 매출이 신규로 발생한다. 통상적으로 페이스트는 뒤에 붙는 숫자가 높을수록 입자가 작기 때문에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고마진 제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익 체력이 좋아진다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더블 쪽이 사업이 좋아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보시면 여기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은 커퍼 포스트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30에서 40 마이크론까지 미세화가 이루어지면 HBM, TSV 적층에도 사용이 가능한 소재로 향후 추가적인 적용 영역 확장을 기대한다. 그래서 마이크로 범프 쪽 영역을 하는 걸로 지금 기대감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커퍼 포스트라는 얘기는 뭐냐면 뭐 구글에서 이렇게 한번 저희가 찾아보면 커퍼 포스트 치면 요거를 이제 세미 컨덕터라고 치시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봉 있죠. 구리의 봉 같은 거, 커퍼 필러와 같은 이런 거를 지금 명칭을 이제 커퍼 포스트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크로 범프를 붙여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그 전에 요 지금 기둥이 되는 부분을 말하는 거고 이제 커퍼 포스트라는 쪽을 영역을 좀 확대시키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반도체 소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아마 이제 미세화되면서 HBM 쪽으로 동사의 커퍼 포스트가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아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진행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기관 IR을 할 때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대해 볼 만한 내용이고 중요한 건 이제 덕산 네트워크스, 에테르시티 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덕산 네트워크스는 올해 매출액이 처음으로 400억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방산 산업은 통상적으로 정산 계약을 통해서 미드 싱글의 안팎의 마진율을 보장받는 사업 구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작년에 왜 빅베스를 했냐라고 했을 때 작년에는 이제 R&D 물량이 많아가지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방산에서 한 8, 9%의 이익률을 보장해줌에도 불구하고 좀 무리하게 R&D 물량을 가져오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영업이익률을 이제 보장을 못 받은 거죠. 이익률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량 적자가 나왔던 거고요. 올해부터는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덕산 네트워크스는 이제 이스라엘 관련해서 뭐 한국의 아이언돔 요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기술로 얘기가 되는 항법 장치 PNT 포지셔닝하고 네트워킹하고 타겟팅으로 알고 있는데 요거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덕산 네트워크스입니다. 그 에테르시티 같은 경우는 타입 1을 넘어서 타입 4 수소 용기 시장 진출 기대. 그래서 여기 보면 수소 충전소,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용, 특수가스 공정, 운송 등에 사용되는 타입 1 계열 용기 시장 내 마켓 쉐어 1등이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에 가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케미칼들, 기체들, 그리고 이런 것들 보관하는 어떤 용기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도체 산업 인프라 투자가 되면 될수록 이런 부분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고 전망 및 결론을 보시면 동사에 대한 연간 실적 전망치는 매출액 2,500, 영업이익 281억. 굉장히 좋죠. 영업이익률이 이제 10% 이상으로 넘어오기 시작했고 아마 이 회사가 1분기 때 생각보다 저조하잖아요. 이 매출액 대비해서 보면
아마도 2분기, 3분기, 4분기 가면서 계속해서 좋아질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2분기에 좋아지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3분기, 4분기 계속 좋아지는 거를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의 덕산 네오록스 지분가치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동사 주가는 저평가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향후 본업 성장을 통해 HBM, 어드밴스 패키징용으로 반도체 소재 업체로의 인식 제고가 가능하다. 요거 성공하면 대박이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회사 쪽에서 실적이 다 돌아선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확실하게 가려면 하고 있는 사업이 다 잘 되면 좋아요. 근데 덕산 네오록스 지금 잘 되고 있죠. 덕산 네오록스는 지금 한 3, 4년 정도의 장기적인 큰 사이클을 지금 타기 시작하는 초입이고,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자기 이제 그 연결로 잡히는 사업이 다 순항 중이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이제 퀀티케이에서 계속해서 이제 업로드를 해드리니까요. 이 내용들을 좀 과거의 내용부터 천천히 이렇게 보시면 그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 회사를 조금 더, 결국은 비중 싸움인데 이 비중을 얼마나 실느냐는 본인이 흐름을 파악하고 있느냐, 그리고 회사의 발전 방향을 좀 더 믿어줄 수 있느냐, 1%라도 더 믿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기 앞서서 이제 퀀티케이에서 3분기 오프라인 세미나, 이제 3분기 K 찬스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요거 보시면 결국 이런 게 중요해요. 같이 들었던 같은 투자자분들의 어떤 목소리, 그러니까 수강 후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들어서 내가 이거 오프라인을 가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싶으신 분들은 분명히 1을 얻어 가시려다가 2를 얻거나 3을 얻어 가실 겁니다. 예, 그거는 이제 분명히 자신을 하고, 이제 오프라인 오신 분들은 오프라인만 챙겨서 오세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기에 마감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빨리 서두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무리하기 앞서서 좋은 리포트 선별해서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 계속 가실 거고요. 댓글이나 피드백으로 이제 이렇게 방향, 뭐 이런 기업들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